저는 최근 3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상 특이한 결혼식이었네요. 그래서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얼떨떨해요. 엄마는 원래 성격답게 아주 당당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적응을 못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골리기 보름 전 주례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도저히 맡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심지어 주례를 봐주시는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저희 회사 상무님이셨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죠. 저랑 신랑은 사내 커플이라서 가뜩이나 회사 사람들이 잔뜩 올 텐데, 그리고 다들 상무님이 주례를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찾아가 부탁드렸어요. 짧게 해주셔도 된다고, 지금 와서 갑자기 주례를 바꾸기가 불가능해서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저희 신랑은 무릎까지 꿇고 다시 부탁하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했어요. 그러다 결국 주례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혹시 몰라서 상무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시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했거든요. 나중에는 상무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매번 자리에 없다고 넘기기만 하길래 너무 불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듣더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기어이 예비사위에게 연락해서는 상무님 연락처를 받았다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며칠 뒤 상무님에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상무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청 근사한 곳이라서 원래 저희가 대접해야 하는데 뭔가 뒤바뀐 것 같아서 얼떨떨했네요. 그리고는 음식이 나와 먹기 시작하는데 상무님은 전혀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만 쳐다보셨습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보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눈치챘는지 계속 상무님에게 대화를 걸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상무님은 대뜸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제 프로필을 쭉 보면서 신기한 점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왜 전자공학부에 들어갔냐고, 그쪽에 흥미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차피 면접도 아니고 이미 입사한 마당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상부님은 곧바로 그럼 여기에 취직한 이유도 어머님 때문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사실 갈 회사는 많이 있었는데 다 비슷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유독 이 회사에 가길 원하셔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건 예전 면접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상무님이 긴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동안 별 대화가 없었어요. 전 속으로 말실수를 했나 고민했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사실이거든요. 제 인생은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제가 그러고 싶었고요. 엄마는 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제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빠라는 존재는 정말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은색나는 강철 수세미 있잖아요. 그걸 보면 딱 저희 엄마가 떠오릅니다. 수세미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거든요. 구겨지고 밟혀도 늘 강하셨습니다. 따뜻하거나 자상한 모습은 없으셨지만 저에겐 이 세상 하나뿐인 수세미였어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30년 넘게 살면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딱 2번 봤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로 태어나서 처음 엄마에게 대들었을 때 그랬고요. 입사했을 때도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엄마의 마른 눈물을 보게 되면 딸 자식 입장에선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냥 엄마가 원하는 곳, 거기가 어디든 가겠다고 한 거였고요. 마마거리냐고 주변에서 놀려도 그게 제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세미 같은 엄마 덕분에 제가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잘 졸업해서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게 되었으니까요. 치맛바람이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치맛 태풍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느 날 엄마는 신문을 들고 오시더니 어떤 광고를 가리키시며 여기 들어가려면 어느 과를 지원하는 게 좋냐고 하셨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모른다고 했고요. 엄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알겠다고 직접 알아보겠다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오셔서는 전자공학과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저도 이제 20살이라 더는 엄마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거든요. 등록비도 내가 알아서 벌겠다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전자공학과를 갔습니다. 엄마가 절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20년 만에 처음 본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분이었는데 그날 정말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대학 다닐 동안은 엄마가 저에게 뭐라 하진 않으셨습니다. 뭔가 그날 이후로 많이 약해지신 모습이셨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잘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 엄마가 저에게 회사 선택하는 문제로 한 번 더 간섭하셨어요. A라는 회사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다행히도 제 선택지 안에 그 회사가 있어서 별 거리낌 없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과에서 들어가기에 유리한 회사이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A라는 회사에 잘 취직해서 5년 동안 성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저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아는 선배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소개해주려 할 때 조금 걱정했지만 곧바로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비 시댁에서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오며 이런저런 서러운 일들이 많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참 많이 울었네요. 결혼은 없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신랑이 절 붙잡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이 걱정이 참 많으셨네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나중에 남편에게 잘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으셨지만 제가 우연히 남편과 어머님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도 없어서 예식장에 누구 손잡고 들어가는지 그걸 몇 번이나 물어보셨고요. 분명 저 혼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정말 큰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비 시어머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정말 빵점짜리였으니까요. 저희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단, 예물, 혼수 당연히 다 부족하겠죠. 돈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벌면 되니까 참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보고 잘한 게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내조를 하겠냐고 문자로 예비 신랑에게 보내셨고 그냥 아버지 있는 여자 만나라고 끝내자고 했더니 예비 신랑은 울면서 붙잡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엄청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예비 시어머님도 더는 뭐라 말씀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눈치채신 것 같았고요. 상견례 자리도 했는데 정말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딱 식사만 하고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울자 그런 대접은 나중에 결혼해도 받는다고 그냥 남자 됨됨이만 좋으면 결혼해서 보란 듯이 더 잘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을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식장도 구했고 신혼집도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넣고 들어가기로 했고요. 양쪽 부모님들 도움 없이 준비했어요. 주례를 부탁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정말 뜬금없이 저희 회사 상무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라고요. 저랑 상무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아마 저의 존재 자체도 모르셨을걸요. 주례를 부탁하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저에게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시니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면접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신랑도 옆에서 엄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요. 한동안 침묵만 유지되다가 상무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보고 주례도 어머님이 정한 거냐고 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무님은 참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신랑은 서먹한 분위기를 띄우려고 자꾸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데 상무님은 오직 저만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러다 대뜸 저에게 어머님이 혼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다고 했고요. 계속 저에게 어머님께 감사해야라고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자주 찾아가 뵙고 건강도 챙기면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거의 저랑만 대화하시고 끝났으니까요.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보고 상무님이 찾는다고 가보라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렇게 올라가 보니 예비 신랑은 없더라고요. 전 당연히 예비 신랑도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 부르셨더라고요. 상무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신혼집은 어디에 구했냐, 신랑 쪽 가족은 어떠냐, 좋은 사람들이냐, 뭐 이런 사적인 질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셨어요. 저는 순간 벙 쪄서 갑자기 왜 이러시나 주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신가 했어요. 근데 몇 번 더 불려갔습니다. 이제는 점점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고 예비 신랑은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은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엄청 복잡하고 그냥 계속 붕 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회사에 일이 남았다고 야근한다고 해서 그냥 저 혼자 버스를 타고 계약한 신혼집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상무님 거에 대해만 빙빙 돌았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렸는데 저희 동네더군요. 원래는 신혼집 확인하러 가야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늘 타던 버스를 탔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냥 오늘은 뭐가 꼬여도 단단히 꼬이는 날인가 싶어서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현관에는 웬 남자 구두가 있더라고요. 신랑 구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야근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방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상무님이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네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오늘 신혼집에 들렸다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무님이 이 시간에 왜 오셨나 했습니다. 상무님은 서둘러 나가려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무님이 서둘러 나가시고 나자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냥 계속 서 있었고요.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대체 상무님이 이 시간에 왜 오셨냐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주례 이야기했다고 별거 아니라고 피하더라고요. 제가 소리까지 지르며 말했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신랑에게 전화해서 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신랑은 계속 저보고 미안하다고 주례 선생님을 잘못 구해서 자꾸 신경 쓰이게 되었다면서 사과를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주례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상견례도 다시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도 상부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엄마가 점심때 불러서 예비신랑과 함께 집에 간 날이었거든요.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신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현관에 보니 그때 본 그 구두가 있었고요. 순간 상무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와 상무님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주방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군요. 거실에다 모여 앉아 한참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무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줄에 볼 사람을 다시 구해야 할 것 같구나. 저랑 신랑은 어느 정도 예감을 해서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무님이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군 전역 후 아가씨를 소개받아 마음을 다해 만났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지.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거스르기 힘든 이유이기도 했었어. 상무님은 그렇게 저희 엄마와 헤어지셨고 나중에 저희 남편이 주례를 부탁하며 전해드린 청첩장에서 저희 엄마 이름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때도 설마 했는데 계속 마음에 쓰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거절하셨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집요하게 찾아가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봐주신다고 했고요. 근데 계속 그 이름이 생각이 나셨답니다. 그러다가 저번엔 저희 집까지 직접 상무님이 찾아오셨던 거고요. 그때 3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셨어요. 상무님은 도저히 주례는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무조건 하라고 했다네요. 가뜩이나 말 많은 결혼식인데 주례까지 빠지면 더 힘들 거라고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상무님은 계속 고민하시다가 이번에 만난 거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오셨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울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비 신랑도 엄청 놀라는 것 같았고요.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아빠 그늘에 있게 하고 싶어서 그 회사에 취직하게 만든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례를 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와 자식 간의 끈이 있는 것 같다고 이번엔 느끼셨답니다. 예상 못하셨다네요. 상무님은 계속 저만 뚫어져라 보셨고요. 그때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네요. 아빠라는 말은 아직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예비시댁에 주례 없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또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둘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바로 예비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예비시어머님 표정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결혼식에 없는 게 그리 많냐고 이젠 주례까지 없냐며 무슨 이런 결혼식이 다 있냐고 하셨어요. 집안에서 처음 치르는 자식 결혼인데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셨습니다. 예비신랑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며 대들더군요. 그럼 그게 결국 저에게 돌아왔고요. 그렇게 실컷 혼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비신랑이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혼자 가겠다고 했고요. 택시에서 펑펑 울면서 집에 갔네요. 도착해보니 이번에도 현관에 구두가 있었습니다. 또 상무님이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근데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는 왜 울고 들어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결혼 접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곧바로 예배 신랑에게 파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기까지가 정말 한계라고 했어요. 예배 신랑은 그냥 결혼식 없이 둘이 살자고 자긴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만하자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예배 신랑에게 오는 전화는 다 무시했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붙잡고 난리를 쳐서 그냥 휴가를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주말에 외식하자며 기분 전환하자고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전 싫다고 했는데 엄마는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잠도 덜 깬 상태로 끌려 나갔어요. 근데 도착해보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엔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엄마에게 끌려 억지로 자리에 앉았고 곧바로 상무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늦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상황은 예비 사위를 통해 들으셨을 거고 애들 결혼식 문제 때문에 제가 급하게 실례인 줄 알지만 뵙자고 했습니다. 우선 신혼집은 원래 계약했던 오피스텔은 어제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애들 집은 제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서가 급하게 알아보고 있으니 며칠 내에 괜찮은 곳으로 구할 겁니다. 그리고 애들 결혼식은 주례 없이 신부 혼자 입장하기로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예비 시어머님은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첫 자식 결혼인데 구색은 좀 맞춰야 이러시며 엄청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상무님은 그럼 애들 결혼 1년만 늦추시죠. 제가 그때까지는 제 주변 정리가 되니 그때 구색 맞춰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직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도 많이 안 해봐서 좀 천천히 진행하시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을 쳐다보시며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 그 질문을 예비 신랑에게 하셨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님이 끼어드시며 아니요. 원래 하기로 한 날짜에 하시죠. 구색이야 뭐 둘째 때 맞추면 되는 거고 사정이 그런데 당연히 이해해야죠.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저보고 이쁘다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가 떡진 제 모습이 너무 곱고 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예비 시아버님도 요즘 시대에 무슨 구색이 중요하냐며 막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일주일 전에 상견례를 다시 했습니다. 파혼 이야기는 저도 잊었고요. 예비 신랑은 마냥 좋아서 싱글벙글이네요. 상견례 마치고 나가는 순간까지 예비 시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주례도 없었고 저 혼자 입장했습니다. 제일 구석에 상무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엄마 얼굴과 상무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면서 최대한 두 얼굴을 가까이 담으려고 했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신혼집을 너무 큰 곳을 잡아주셔서 방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상황이 얼떨떨합니다. 상무님에게는 지금도 아빠라는 말은 못하고 있어요. 많이 어색하네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너무 늙으셨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 강철수 쌤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수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누구 딸인데요. 수세미는 수세미를 낳는 거죠. 이젠 제가 강철수 쌤이처럼 지내려고 해요. 제가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요. 엄마 곁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가장 강하고 또 아름다운 강철수 쌤이 모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자 아빠까지 찾으셨으니 시댁에서도 이젠 함부로 못할 겁니다. 고진감래, 달콤한 행복 느끼시길 바랍니다.